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엔 협상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달라 갈등을 느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상대방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은 자신의 의견을 그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협상의 요소와 유형, 협상의 방법과 전략, 그리고 협상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협상의 요소와 유형, 협상의 방법과 전략, 협상의 유의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협상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협상의 방법과 전략을 알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협상의 세부적인 유의점을 협상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요소와 유형. 협상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협상의 요소에는 협상 당사자와 이해관계, 협상 과정, 협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협상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는 협상 당사자들이 분배할 자원에 대한 선호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협상 과정은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당사자들 간의 정보 탐색 및 의사소통을 말하며, 협상 결과는 협상 당사자들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만약 양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협상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유형에는 강성 입장 협상과 연성 입장 협상, 윈윈 협상과 윈 루즈 협상이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의 유형은 먼저 협상 당사자들의 태도가 강한가 부드러운가에 따라 강성 입장 협상과 연성 입장 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성 입장 협상과 연성 입장 협상은 협상 당사자들의 태도에 입각해 생겨난 유형이지만, 기본적으로 강성 입장 협상자에 대해 연성 입장 협상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관계 구도가 생겨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강성 입장 협상과 연성 입장 협상을 표로 정리해보면, 강성 입장은 상대에 대한 인식을 적대자로 보아 상대를 불신하지만, 연성 입장은 상대를 친구로 인식하여 신뢰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목적의 경우 강성 입장은 승리이지만 연성 입장은 합의인데요. 이 합의에 대해 강성 입장은 합의 대가로 일반적 양보를 요구하는 반면에, 연성 입장은 합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양보합니다. 다음으로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강성 입장은 관계를 담보로 양보를 요구하며, 연성 입장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양보를 하고, 강성 입장은 초기 입장을 고수하여 포지션의 변화가 없지만, 연성 입장은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포지션의 변화가 있죠. 또 협상자의 태도로서 강성 입장은 상대와 협상 이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연성 입장은 상대와 협상 이슈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상 전략은 강성 입장의 경우 위협과 압력이라면, 연성 입장은 위협에 굴복합니다. 다음으로 윈윈 협상과 윈 루즈 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협상은 경쟁적 협상이 아닌 협동적 협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치 창조를 위한 노력과
상대를 배려하는 인내력으로 윈윈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윈윈 협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호혜적 해결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각자가 원하는 바를 가감없이 제시함과 동시에 상대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관련된 쟁점이나 고려할 사항을 논의할 때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윈윈 협상의 성공 전략 두 번째, 상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쪽이 원하는 것과 다른 쪽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세세한 입장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상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더 나은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은 공통점을 강조하고 차이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각자의 개별적인 목표를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했을 때 보다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으므로 협상을 할 때는 사소한 차이점은 잠시 묻어두고 공동의 관심 분야와 공동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공 전략은 호혜적 협상의 성공이 양쪽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달려있다는 건데요. 한쪽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쪽은 잃게 되는 투쟁적 협상과는 달리 호혜적 협상에서는 협상 참여자들의 목표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죠. 따라서 협상가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함과 동시에 상대의 목표를 고려하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거나 양쪽이 서로 상대방보다 많이 얻으려고 하면 호혜적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윈윈 협상은 속임수, 거짓말, 반칙 등 어떤 형태의 부정행위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실수를 틈타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윈윈 협상이 비기기 위한 것이거나 협상 이익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갖는 전략은 아닌데요. 윈윈 협상이란 바로 한쪽이 다른 쪽에 굴복하는 대신 양보를 하며 일반적인 내어주기 대신에 교환을 하는 협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게 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신뢰와 만족감을 얻게 되며 양측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윈윈 협상은 한국 사회의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협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협상의 방법과 전략. 이번에는 협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시에는 상대의 주장을 표면상의 요구와 실제로 원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협상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상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먼저 양측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대립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상대방의 요구가 발생한 배경과
내면에 대해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두고 협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능한 협의 영역이란 협상에서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영역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 영역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적은 비용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 상대방의 근본적인 필요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상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해관계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업계 관행, 국제적 표준, 공정한 대우, 시장 가치, 양측의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협상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안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점을 제공합니다. 만약 협상 이외에 다른 대안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더라도 별다른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쫓겨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포기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미리 예측하고 협상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했다면 우리 측에서 내세울 제안사항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제안사항으로는 최선의 안, 합당한 수준, 마지막 선의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최선의 안은 우리 측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준을 말하고 둘째, 합당한 수준은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양보를 하게 되지만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수준을 말합니다. 셋째, 마지막 선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로서 만약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 이하로 내려갈 경우 협상이 결렬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측의 최선이 되는 안으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의 사정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 측에서 일정 부분 양보할 경우 합의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합당한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 측에서 최대한 양보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절대로 상대방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갈등 관리의 첫걸음은 바로 감정 관리이고 감정 관리는 효과적인 의사교환 전략을 선택할 때 가능한데요. 나와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사교환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은 정보 공유 전략, 적극적 듣기 전략, 자기주장 전략, 갈등 관리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의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정보 공유의 전략은 나와 상대의 감정 수준이 평상심보다는 다소 높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서로가 의견과 감정을 명확히 표출하여 상호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협상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 듣기 전략은 나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는 평상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상대가 원하는 것이나 감정 등을 알아내고 이해한 후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자기주장 전략은 적극적 듣기 전략과는 반대의 경우로 상대가 평상심으로 있고 나의 감정 상태가 높을 경우에 상대의 감정, 자존심, 나와의 관계를 상함이 없이 나의 주장, 감정, 생각을 명확히 밝혀 협상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말하며 네 번째, 갈등 관리 전략은 나와 상대 모두의 감정 상태가
평상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의도적으로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표출시킴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화난 상태를 진정시켜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전략인데요. 문제 해결 전략은 당사자 모두의 감정 수준이 평상심을 이루고 있어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감정 상태로서 나와 상대가 현재 원하는 것과 바람직한 해결책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단계는 목표 설정, 협상 진행 전략, 양보 전략, 마무리 전략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상의 단계인 목표 설정에서는 협상 전에 목표를 미리 결정하고 목표치는 최대한 높게 잡으며 목표치는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치의 현실성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목표치를 최대한 낮추게 해야 하며 힘의 우위에 대한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단계인 협상 진행 전략에서는 협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제안은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얼마의 여유를 두고 제안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요. 이때 첫 번째 제안에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가격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하여 가격 설정이 힘들면 범위로 제시해야 하며 가격 외에 다른 사안들은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협상의 3번째 단계인 양보 전략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협상의 양보 전략은 어떤 것인지, 양보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보낼 것인지, 첫 번째 양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후 통첩은 어느 때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4번째 단계인 마무리 전략은 어느 선에서 어떻게 끝낼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만약 없던 일로 하자로 마무리된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제안을 고수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야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협상의 유의점. 협상의 유의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첫 제안은 높게 시작하라. 상대방의 첫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양보를 교환하라. 첫 양보폭은 크게, 그 다음 폭은 줄이고 덤으로 끝내라 등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협상의 유의점 첫 번째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라입니다. 협상 상황은 불가피하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협상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 상대방은 단순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대리인일 뿐 자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그리고 협상에서 다루는 문제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람을 분리하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할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호적으로 대할 때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칭찬하기, 대화 중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기, 밝은 표정과 미소 짓기 등이며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의점은 첫 제안은 높게 시작하라인데요. 어떤 협상에서든지 첫 제안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교환과 양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제안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첫 제안을 좀 더 높게 제시하는 협상가는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반면 협상 테이블에서 첫 제안을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첫 제안은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상대방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합니다. 이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것을 양보받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족할 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유의점은 상대방의 첫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첫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협상을 통해 상대로부터 아무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첫 제안은 그가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지지선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몇 발자국 더 물러설 각오를 하고 제안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첫 제안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중히 거절하며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유의점은 양보를 교환하라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나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것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즉, 현명한 협상가는 아니오라는 대답 대신에 완곡한 표현으로 네, 만약에 무엇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락하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안에 대한 대가로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협상인 것이죠. 이처럼 협상은 상대방의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호혜성의 법칙을 잘 이용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호의를 베풀고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양보폭은 크게, 그 다음 폭은 줄이고 덤으로 끝내라입니다. 여기서 덤이란 협상을 마감하기 직전에 얻어내는 작은 양보를 뜻하는데요. 협상의 마지막 몇 분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긴장이 풀어져서 마치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작은 양보를 부탁하면 거의 대부분 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가지 유의점과 함께 세부적으로 유의해야 할 규칙을 살펴보면 첫째, 협상의 장소, 시간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둘째, 의심하고 항상 표면 뒤에 숨겨진 말의 저의를 파악하고 셋째, 협상 결렬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을 미리 준비합니다. 넷째, 양보에는 신중을 기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다섯째,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여섯째, 상대 제안이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너무 빨리 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7번째, 코스트 브레이크다운을 요청하고 8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먼저 양보하지 않아야 하며, 9번째, 협상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는 양보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번째,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11번째,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에 속지 말아야 하며, 12번째, 기대치를 낮춤으로 협상에서 명백히 우세한 경우에도 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협의하는 기술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협상의 방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의 요소와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